이번 중국전은 많은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 팬들뿐만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팬들마저 한국과 중국의 대결을 주시하고 있다. 김민재와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은 현재 소속 클럽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다. 그리고 이들이 빠진다면 우승 경쟁에 있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김민재와 손흥민은 이번 시즌 거의 모든 경기를 선발로 뛰고 있다. 이 중에서도 김민재는 최근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넨과 토트넘 팬들은 자신들의 에이스 선수의 몸 상태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한국은 다음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중국을 만나게 된다. 중국의 깡패 축구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에서도 그 악명이 자자하다. 현지 팬들은 자신들의 핵심 선수들이 무사히 경기에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축구계는 좋은 소식들만이 연달아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임 초만 해도 클린스만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조직력이 안정되며 친선전을 포함해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최전방에 위치한 조규성과 손흥민, 황희찬과 이강인의 득점력이 폭발하며 3경기 동안 무려 14골을 집어넣는 최강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선수들의 활약상은 국가대표팀이 아닌 소속팀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캡틴 손흥민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거듭났고, 비록 최근 경기 도중 발생한 변수로 인해 2번의 패배를 당하며 다시 1위 자리에서 2위 자리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토트넘이 맨시티를 위협한 최대의 호적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여전히 60년 만에 첫 리그 우승을 토트넘과 손흥민은 정조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또 다른 코리안 리거인 황희찬은 울버햄튼에서 이제는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동안 근육 부상 문제가 자신의 유럽 커리어를 발목 잡았지만 이번 시즌은 그 부상의 악령을 완전히 떨쳐낸 것인지 최근에는 꾸준히 주전으로 출전하며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황희찬의 공격 포인트는 6골 2도움으로 사실 이번 시즌 8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손흥민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있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황희찬의 골 페이스도 엄청난 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토트넘이 저번 시즌 치욕적인 성적을 겪으며 유럽 대항전에서 퇴출되고 말았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를 못 본다는 것은 축구 팬들에게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대신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팬들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2명의 코리안 리거가 있는데요. 김민재와 이강인이 속한 바이에른 미넨과 파리 생제르맹은 강력한 챔피언스 리그 우승 후보이고, 이런 세계적인 클럽으로 진출하여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인 한국인 선수만 2명이라는 것에 아직도 일본 팬들은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김민재가 보여주는 괴물 같은 퍼포먼스는 유럽 현지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넨 팬들은 이번 시즌 유럽 최고의 영입생이 바로 자신들의 클럽에서 나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미넨은 2개의 대형 영입을 성공시켰고, 그 두 선수가 바로 해리케인과 김민재였는데요. 토트넘을 등지고 떠난 해리케인은 미넨으로 가서도 여전히 리그를 폭격하는 중이지만, 분데스리가는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는 리그 특성상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정작 영국의 팬들은 케인이 양앙 리그에서 뛰며 편한 길을 선택했다며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미넨 팬들 입장에서 이것은 자신의 클럽으로 해리 케인을 데려오기 위한 꼴사나운 질투로 비춰질 것이고, 자신들은 현재 케인의 활약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 한들 케인이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생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닌데요. 팬들은 오히려 김민재야말로 미넨이 성사시킨 가장 성공적인 영입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 수비 불안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생해왔기 때문에 김민재가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뒷공간 커버 능력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넨은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어 현재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지어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추가로 파리 생제르맹이 챔스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우리는 챔스 무대에서 코리안 리거의 맞대결을 관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파리는 아직까지도 챔스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번 시즌 파리는 중원 장악력에서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고, 이강인이 마침내 아시안게임에서 복귀함으로써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진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은 리그에서는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선발에서 제외시켰고, 그 결과 파리는 밀란과의 2차전에서 중원을 장악당하며 2대1로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혼쭐이 난 엘리케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이강인을 벤치에 앉히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국의 해외파 선수들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중이며, 이외에도 조규성과 황인범 같은 선수들이 유럽의 주요 클럽에서 핵심 선수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의 경기는
국내 팬들뿐만이 아닌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최근 중국과의 경기를 앞두면서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현지 팬들이 이 경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강인과 손흥민 같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감상하기 위해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시청했다면 이번 중국과의 경기는 자신들의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보기 위해서죠. 중국의 소림축구는 아시아를 넘어 이미 유럽에서도 그 악명이 자자한데요. 유튜브를 뒤져봐도 해외의 유명 업로더들이 중국의 깡패 태클 장면만 골라 모아 편집해 영상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회수도 수만 회를 넘어갈 정도입니다. 중국이 거칠고 위험한 플레이로 상대 선수들의 부상을 유발시키는 시도를 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빅클럽의 팬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선수들의 부상 상태가 염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앞으로 우승 경쟁에 있어서 단 한 경기도 빠져서는 안 되는 선수들이고 매번 아무 의미도 없는 친선 경기에서 굳이 선수들을 차출할까는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말대로 친선 경기는 그리 큰 의미가 없는 경기이고 심지어 최근 마지막 상대도 아시아 축구 최약체인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한국 팬들마저도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여 굳이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해외파 선수들을 출전시킬 이유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월드컵 예선 같은 경기는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월드컵을 36년 연속 개근한 아시아 최대의 축구 강국이라 하여도 이런 중요한 대회는 그 어떠한 변수든 발생하기 마련이고 감독은 이에 대해 한치의 방심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진출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항상 최선의 멤버들을 내보내야 하며 아무리 상대가 거친 플레이로 부상을 유발시키는 중국이라 하여도 그 예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중국전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최정예 멤버들을 모두 투입시킬 것이고 유럽 현지 팬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이강인과 손흥민 같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봐야 할 텐데요. 특히나 손흥민은 저번 싱가포르전에서도 상대의 무자비한 가위차기 태클로 다리를 가격당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고통에 신음하며 다리를 부여잡는 손흥민의 모습에 토트넘 팬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행히도 경기장에서 무사히 일어나며 경기를 소화했고 아직까지도 특별히 부상 상태에 대해 큰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팬들은 안심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손흥민을 향한 상대 수비수의 거친 도전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당장 울버햄튼전에서도 상대 수비수는 의도적으로 손흥민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했지만 심판은 이 장면을 비디오 판독으로 돌려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렸고 최근 의심쩍은 오프사이드 라인으로 계속 손흥민의 득점을 취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모든 판정에 있어 손흥민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중국전은 더욱 손흥민에게 가혹한 시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소에 손흥민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우레이가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 한국팀과 손흥민을 향해 존경심을 표하면서 조금이라도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경기를 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팬들과 토트넘 팬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중국전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부상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들이 소속 클럽으로 돌아가 계속 위대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중국전은 아무쪼록 별탈 없이 안전한 경기를 펼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